굉장히 오랜만에 스크린 앞에 앉았습니다. 참 마음에 많은 것들이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제가 사람을 이제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시끄럽죠, 요즘 세상에. 근데 특히나 이제 교육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제가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듣게 돼요. 듣게 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시간을 내서 막 연구를 하고 막 그걸 찾아서 들어보고 막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툭툭툭툭 들려오는 그런 어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뭐 유튜브다 요즘은 방송이니까요. 이런 걸 이렇게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꼭 느낌이 사회가 좀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아니라 딱 이분법으로 들어가요. 이분법으로 들어가면 논리가 100 아니면 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는 죽일 놈이 되고 너는 착한 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민족성이 좀 뜨겁고 금방 막 확 달아오르고 또 막 정의감에 갑자기 불타고 그러다가 또 이제 푹 꺼지고 뭐 이런 게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요즘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학교 안에서 그전에도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이렇게 교사들이 종종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이 죽음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이제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켜켜이 쌓여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되고 왜냐하면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사회에 이제 퍼블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회에 관심이 이제 교사들에게 드디어 교사들에게 관심들을 이제 주게 되니까 그동안에 교사들이 이게 꾹꾹 눌러놨던 억울함 같은 거, 그다음에 부당함 같은 것들을 이제 토로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마음들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막 있다가 지금은 이제 또 교사들 쪽으로 이제 모든 사회가 이제 교사들 쪽으로 이제 심파티가 그죠? 쏠리게 됐는데 저같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을 아무래도 이제 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좀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빠지고 이 흑과 백의 논리 속에서 꼭 느낌이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 이게 갈등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뭐 어떻게 했던 사건이 떠오르면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죠. 스케이프고트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때리는 걸로써 사람들의 모든 그런 어떤 그 쌓여있던 것들을 이렇게 푸는 그런 식으로 마녀사냥 같은 거잖아요. 스케이프고트라는 게 희생양이라는 게 마녀사냥 같은 건데 그 마녀사냥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이렇게 정작 중요한 그 사람이 무엇을 왜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것들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억울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거에 의해서 또 자기 목숨을 또 내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학교라는 시스템이잖아요. 학교라는 시스템이 매우 생겨났고 그 학교 시스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그룹이 뭐예요? 교사와 학생인 거잖아요. 그룹도 아니고. 그렇죠? 학교의 모든 시스템은 가장 높은 무슨 교육부라는 이것부터 내려와서 지방 교육지청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라는 단위가 오고 그 학교 단위 안에 교실이잖아요. 그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시스템, 교육 시스템, 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교실 안에는 교사와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없으면 학생도 없고 학생이 없으면 교사도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두 사람인데 지금 학생은 이제 마이너리티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서게 되니까 지금 교사와 학생의 싸움 같이 된 거예요. 그 학생을 대리하는 이제 부모.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거대한 교육이라는 이 시스템이 교육부 장관부터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아요? 각 그 뭐 1급 공무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월급이 굉장히 이렇게 쭉 월급도 하이어라키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존재를 해요? 그 위에 모든 뭐 교장서, 교감, 가장 교사 바로 위에가 뭐 교감, 교장, 그죠? 교육지청에 뭐 이래서 뭐 이렇게 쭉 올라가서 뭐 장사, 장관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교육부 장관까지 가는 이 단계에 그 많은 사람들은 거의 교사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바닥에 있는 뭐 계급으로 바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이어라키로 따지면 바닥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교사들이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교사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학생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이 시스템을 책임진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이 행정을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빠지고 그 가장 바닥에 있는 지금 교사와 학생, 부모 이 세,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삼각형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요. 트리아드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이 자기 보컬을, 자기 목소리를 못 내니까 학부모가 그 뒤에서, 그죠? 학부모가 아침에 아이를 어떻게 해서 학교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의 행동이 결정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막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선생님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무의식이지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툭툭 튀어나오죠. 그러면은 학부모가 교사를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아이들도 늦게 나니까 학부모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연령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근데 교사는 어때요? 교사가 되는 연령은 똑같아요. 그죠? 교사는 18살, 19살, 20살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교육대를 가면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교사를 가면 20대 중반이 안 돼서 교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순위고사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30살 안팎에 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옛날에 비해서 부모들도 저희 때만 해도 보통 그전에는 20대 중반을 넘어서서 30대 사이에 결혼들을 했기 때문에 첫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이 그래도 나이가 조금 많기 교사들보다 많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초년생 교사들보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들이 교사들보다 나이가 훨씬 더 그 폭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을 조금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때요? 모든 것은 되돌이표잖아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을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꼭 내 아이를 구박하고 내 아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부모한테서 전화 한 통 받고 뭐 하고 해서 선생님이 그날 기분이 상해버리면 그 상한 기분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잖아요. 왜냐하면 로봇이 아니잖아요. AI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정서와 정신, 멘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교사들도 학교 시스템이 보호를 해주지를 않고 그죠? 아이들도 학교 시스템 보호를 해주질 않으니까 부모들이 나서서 난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게 밖으로 나가서 경찰로 가고 그죠? 법적으로 가고 거기서 또 변호사들이 가고 막 인벌브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분법으로 이렇게 봐버리면은 나쁜 놈, 좋은 놈만 있어요. 그럼 나쁜 놈, 좋은 놈만 있으면 문제 해결이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교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시스템 속에서 교사들이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행하는 게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교육의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교사는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 나라의 이제 국민이 되고 시민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아이들, 그다음에 생각을 바르게 할 줄 아는 아이들, 나쁜 거와 좋은 거를 보고 구별할 줄 아는 아이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른으로 그런 어른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새삼스럽게 지금 무슨 자본주의의 제2기가 온 것 같이 한국이 모든 것들이 돈 해서 그냥 돈밖에 없잖아요. 모든 가치가 지상 가치가 그냥 돈밖에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 그전에는 우리가 참 좋은 사람, 참 도덕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 하고 옛날 선생님들이 말했던 뭐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에서 우리가 된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랬던 사회에서 지금 모든 가치가 이제 돈밖에 없는 가치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사지에 내모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많이 안타까워요. 좀 글을 써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타겟이 그죠? 타겟이 학교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 학교 시스템을 유지하고 학교 시스템을 지키고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무슨 장자가 붙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교사 노조들이 이제 그 종종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는 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사 한 개인은 힘이 없지만은 결국엔 힘이 없는 교사들이 전부 다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노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 뭐 이제 정교조라는 게 나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정교조를 어떻게 무슨 뭐 우리나라는 왜 빨간색만 입히면 전부 다 이제 빨간색, 빨간색과 파란색의 나라가 돼서 어떤 사람도 빨간색 색깔만 칠해버리면은 그 모든 도덕적 가치가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나왔는데 정교조도 그렇게 되면서 참 사실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돈봉투 안 받고 뭐 돈봉투 안 받기 운동 같은 이런 것들이 좋았었는데 너무나 그 정교조를 국가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교사들의 힘이 결국에는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교사들이 뜻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용감한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무슨 뭐를 또 하나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기는 했어도 정작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같이 뭉쳐서 어떤 시스템을 상대로 해서 자기네를 지켜내고 그러면 교사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교사가 지켜낸다는 거는 내가 나를 지킨다는 건 나의 학생들을 지킨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서야지 내 자리가 단단해야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야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놓은 클립에도 제가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이건 건강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양이라는 패러독스가 있잖아요. 그 패러독스의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어느 한쪽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 우리가 그 나치 같은 사건이 히틀러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회라는 게. 그래서 그 밸런스가 지금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이래서 이제 보수와 진보 이렇게 있으면 그 보수와 진보가 사실은 잘 균형이 돼야지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이 사회가 제대로 갈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많아져 버리고 어느 한쪽이 적어져 버리니까 파워가 망가져 버리면은 민주주의가 망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존중해줘야지만 그 가정이 편안하게 되지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커진다든지 아빠의 목소리가 너무 어느 한쪽 부모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버리면 집안이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지고 그 불안한 건 아이들이 이제 고스란히 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못해요. 한국의 뭐 교장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한국이 참 이 승진 사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한국이 정말 승진 사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되는데 회사는 상당히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과장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던 것이 팀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빨리 한국 사회에 승진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그냥 이 월급의 스케일이 올라가는 걸로, 자기 경력에 맞춰서 월급의 스케일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바뀌면,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책임감이라는 게, 왜냐하면 월급을 많이 받죠. 미국도 행정하는 사람들은 한국보다 굉장히 월급이 세요. 훨씬 세면 셌지 절대로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대학의 총장이 월급이 4억이란 말이에요. 사실 뭐 여기 뭐 미시간 대학 같은 이런 데는 이제 뭐 훨씬 높죠. 대통령 월급보다 거의 다 높죠. 근데 이 4억이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대학 안에서 총장의 월급을 넘어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총장에게 이 많은 월급을 주냐면, 총장은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온 윌로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테니어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테니어를 주고 데리고, 교수의 테니어를 주고 데리고 오지, 그건 이제 이 총장 자체의 직에 대한 건 없거든요. 언제든지 와서 한 달 만에도 잘릴 수도 있고 뭐 6개월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우리가 이제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그 밑에 차관, 사실은 뭐 차관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공무원에서 교육부 공무원으로 올라가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승진, 자기 성공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겁게 자기의 자리의 무게만큼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이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시스템이 움직이지를 않고, 그 시스템 하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힘없는 두 그룹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러면서 흑백의 논리로 해서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까지 참전을 해서 거기다 대고 방송에 나와서 옳고 그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교사들대로의 한계가 있어요. 이제 제3의 사의 눈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그건 교사의 책임이 아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 다음에 교사들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처음에 이제 교대나 사범대나 이런 곳에 시스템이 교사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준비를 시키고, 특수교사들은 특히나 아이들이 어때요? 언어로 자기의 마음을 표시를 잘 못하잖아요. 또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한 자리 숫자의 나이, 10살 이하, 뭐 10살이어도 이제 조금 이제 지능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지만, 이 아이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말로 자기 의사를 충분하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이고, 일어난 일을 집에 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놓고 지금 부모와 교사가 지금 으르렁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특별히 준비를 잘 시켜야 돼요. 특별히 준비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권만 중요해요? 교사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자꾸 우리나라에서 훈육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서 교사가 이렇게 하는 건 훈육이다, 아니다, 훈육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교사는 훈육을 했다 그러고 학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선생님한테서 허레스를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뭐라 그래야지? 폭력을 당했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관점의 차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지금 없어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학교에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들의 행동, 부모들의 행동 양식, 부모로서. 그죠? 부모는 학교에 부모는 권리는 없어요. 아이들이 권리가 있는 거지. 학교의 학생으로서의 권리고 부모는 의무가 있어요. 학부모로서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부모로서 아이가
학교에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런 의심이 있으면 학부모는 어떻게 내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학부모니까, 부모니까 내 의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학교 규칙에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법적 규칙으로 해서 만일에 부모가 이런 것을 violate 했을 때는, 어겼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이 레귤레이션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런 학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들도 학칙이 있어서 뭐 교사들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이 학생들에게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되고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되고 학생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혼을 내서도 안 되고 이런 학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어떤 그런 툴을 써서도 안 되고, 아이들을 훈육을 할 때 왜 옛날 우리 선생님들이 몽둥이 하나씩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탁탁 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면 막 선생님들이 한 번씩 그렇게 내리칠 때마다 막 교탁 내리치고 이러면 막 고막이 막 울리고 이랬었잖아요. 이런 학대잖아요. 선생님이 학대를 한 거예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학칙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는 부모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하게 선생님들에게 대접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부모님이 학교 교육청에다 신고를 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재가 됐는지 룰이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전부 다 지금 현재 전전긍긍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학교의 그런 장자리로 선생님들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꼭 무슨 불구경하듯이 그러고 있고, 지금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헐트하도록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돌아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선생님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 학교는 선생님들에게 계속 연수를 하잖아요.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는 뭐예요? 정말 고리타분한 연수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교감 연수, 교장 연수 이런 연수만 있지. 미국은 이제 학교에 이제 노 스쿨 데이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한 번씩 쉬어요. 그렇게 쉴 수 있는 법적 그런, 그러니까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노스쿨 데이가 있으면 그 노스쿨 데이에 선생님들도 노스쿨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가서 뭘 해요?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를 해요. 한국으로 치면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를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학기 초에 선생님들을 전부 다 그 지역구의 교육구청 같이 그런 데에 불러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을 연수를 하기도 하지만은 학교별로도 연수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스쿨 데이에는 거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라이팅 스킬을 우리가 가르칠 때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나, 그러면 라이팅 스킬에 대해서 뭐 커리큘럼 같은 걸 잘 쓴 교사가 누가 있으면, 저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부르고, 또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를 이제 뭐 교수들 중에서도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회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육을 해요. 시대가 바뀌어가고 시간이 바뀌어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4년이라는 교대 4대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나오더라도 선생님마다의 개인적인 인성이 있잖아요. 그 인성이라는 게 무슨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마다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서는 교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무수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는 20, 30명의 아이들을, 남의 집 아이들이잖아요. 20, 30명의 남의 집 아이들을 한 공간에 놓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성격적으로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 읽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로 가지고 놀듯이 아이들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면서도 선생님이 너무 좋고 선생님을 믿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뒹굴더라도 선생님이 딱 자리에 앉으세요 딱 하면 애들이 쫙 가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과 아이들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선생님이 가지고 태어난, 저는 이거는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우리의 성격을 트레이닝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수는 있지만 이론만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심리학 책을 많이 읽는 엄마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은 히틀러 같이 나폴레옹 같이 그런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가 있고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는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올인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교사에 대한 고민을 제가 이제 교사들의 선생이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많은 이야기를 제 학생들에게 교사가 되는 제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국의 교사들도 어때요? 한 80% 정도의 교사들은 미국에 이제 교사가 되겠다고 온 친구들의 제가 보면은 한 80% 정도는 교사라는 직업이 맞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소녀적이고 너무 예쁘고 너무 서정적이고 목소리도 작고 근데 너무 귀엽고 이런 친구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지만은 한 자리에 서가지고 2, 30명의 남의 집 아이들을 군대 움직이듯이 이렇게 쫙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웃겼다 올렸다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그런 교사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사범대나 교대를 가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면 한자를 읽어도 이렇게 쫙쫙 빨려 들어오죠. 이해를 하고. 그죠? 그럼 자기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되어서 교실에 왔을 때 많은 거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가 보지는 않지만은 부모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싸울 그 단계가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는 이 부모님들이 점점 이제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자기를 셀프 애드버케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이가 자기를 보호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부모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한국의 부모님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일단은 아이들이 숫자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그냥 학교에 뭐 문제 생길 때마다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걸려 있는 그 이 어휘들을 보면 제가 기함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부모로서 제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길거리에 아이들이 무수하게 지나다니면서 그 글을 읽는데 그런 글을 플랜카드에 그 뭐라 그래 그거를 붙여가지고선 길거리에다가 내걸 수 있는지 정말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아이밖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을 가서 헐트를 하고 자기 아이의 권리를 찾겠다고 선생님을 공격을 하다 보면 그 선생님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병이 들면 설사 자살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선생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만큼 마음껏 발휘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를 못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쭈그러들게 된단 말이에요. 영어로 위드로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참 많이 힘든 사회인데 선생님들이 또 이제 그 어떤 자기가 타고난 그런 성격도 있지만은 또 요즘에 이제 이 20대의 이게 젊은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된 친구들은 엄치나 엄친딸 같은 친구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한국이 뭐 교대나 사범대의 커트라인이 낮은 데가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런 데 가잖아요.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해주는 빨래 옷 입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만 하면서 세상 경험도 많이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만 해서 선생님이 된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스템이 더 이 선생님들을 이 초보 교사들을 선생님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많이 투자해서 그냥 뭐 유명한 교수님들 데려다가 막 그냥 뭐 연수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멘토 티처 그죠? 멘토 티처라 그래서 경험 있는 이 교사들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도 왜 반짝반짝하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자기 승진에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숙련된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사들과 이 초년 교사들을 묶어가지고 멘토 티처처럼 해서
이렇게 계속 이 선생님 반에 가서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임시교사를 쓰더라도 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 반에 가서 교사들이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뭐 문제 한국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픈 클래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교사들이 또 선생님도 와가지고 교생 실습을 한 달밖에 안 하잖아요. 한국에 아마 지금도 한 달밖에 안 할걸요. 미국은 이제 한 학기를 하고 미국에는 이제 저희 미시간 같은 경우 특수교사들은 1년을 교생 실습을 하거든요. 일반 반에 가서 일반 교사 자격증도 있어야지 특수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시간은 좀 특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교생 실습을 해요. 그렇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교사가 돼서 나가서 잘 가르치냐면 그러지 않아요. 많이 그만둬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이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교사난 때문에 말도 못한데 지금 한국도 곧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다. 한국도 이제 교사 부족난에 뭐 지금도 많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추세로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보호는 교사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 시스템이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사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교사들이 유능한 교사가 되도록 학교 시스템이 철저하게 이 교사들에게 서포트를 해주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그거는 어디 연수 숫자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사들에게 방학을 뺏어가지고 교사들이 쉬지도 못하게 방학을 뺏어가지고 막 그 방학 때 막 연수를 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가 되도록 유능한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학부모님도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카운셀링 스킬 같은 그런 것까지도 해서 학교가 정신을 차리고 학교 시스템이 이 교육 시스템이 정신을 차리고 빨리 이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임시교사로 교실을 메꾸는 지금도 뭐 계약직 교사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계약직 교사들이 많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사회 안에서의 그런 시스템 문제지 돈이 없어서 돈을 아끼려고 교사들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직 교사들은 전부 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처럼 교사 자격증이 없는 4년제 대학만 나온 사람이면 일단 교사로 뽑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교사 자격증을 받도록 만드는 이런 사태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요즘의 현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 자주자주 와서 어,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쁘네요. 많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학인데도 단 하루도 지금 쉬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다가 불편한 마음에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싶어서 제가 영상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